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손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건산업이요. 이건산업이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한 가격은 네. 12,500원이고요. 예, 30%요. 30%. 네. 자, 이 가격이면 올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작년 예, 2000년도에 사가지고요. 예. 물 타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럼 한숨의 의미를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17,000원대 지금 보시고 17,000원대는 안 사고요. 예. 한 15,000원대 그때 샀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건산업이 한때 많이 올라갔을 때 17,000원대까지 갔다가 15,000원대도 있었고 지금 10,000원까지 내려왔네요. 예. 예, 그래서 한숨을 길게 쉬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상담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이 팔아야 안 좋았죠. 될지, 예, 팔아야 될지 예. 이거 없애야 될지 너무 궁금해서 또 한 번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숨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 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 이건산업인데 긴 한숨과 함께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요즘 시장 상황도 여의치 않고 좀처럼 오르질 않네요. 갖고 있을만 합니까, 이 종목? 갖고 있을 만하죠. 아, 자, 이건산업이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요거는 매출의 한 90% 이상이 건자재 쪽이에요. 네. 뭐 목재, 마루, 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또 뭐 작게는 솔라루프 관련주로 태양광 뭐 그렇게 엮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들이고, 자, 가장 큰 부분들이 목재하고 마루 이런 쪽이다라면 지금 이런 것들은 주택 경기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 자, 지금 뭐 대선 후보님들 두 분 뵈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뭐 몇 호를 짓겠다, 맞아요. 100만 호를 짓겠다, 200만 호를 짓겠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천이 돼야 될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공약만 해놓고 그냥 넘어간다라면 지금 우리나라 되게 대통령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거든요. 찍고 싶은 분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찍고 싶은 분은 없는데 네. 싫은 분이 네. 그거 반대되는 분을 좀 누가 더 싫은가, 네. 이래서 조금 덜 싫은 분을 찍는 그런 분위기인데 만약에 공약을 이렇게 했다가 그걸 안 지키고 그러면 되게 심한 곤란에 처할 것 같아요. 반대 여론이 굉장해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약을 할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전처럼 허접하게 이렇게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자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대선 끝나고 임대주택 막 짓고 또 주택 관련해 갖고 막 짓다 보면 분명히 수요는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지금도 실적 부분들도 보면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네. 자, 작년보다 이거는 엄청나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늘었거든요. 자,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58억 정도 나왔어요. 예. 근데 작년에 32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6배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게 주가가 조금 탄력이 올라올 만도 한데 시장이 너무 악장이에요.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이 올라온 종목은 천연가스, 도시가스 관련주나 네.
뭐 그다음 뭐 원유 관련주나 뭐 이런 것들 투기적인 시세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나 올라왔지 다른 것들은 하나도 못 움직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건 산업도 마찬가지로 그 솔로몬 제도에다가 조림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관련해 갖고 뭐 이 저 기후협약 관련주 뭐 이런 걸로도 엮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저 우리나라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감싸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도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틀립니다. 예. 유럽 쪽이 훨씬 더 비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저 각 자기 자국 산업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흥국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각국에서 알아서 이거 탄소 배출권 가격은 매기는 거였으니까 예.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경쟁력을 위해서 좀 이렇게 싸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EU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탄소 국경세라고 예를 들어서 EU 쪽에서 뭐 탄소 배출권이 10만 원이에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2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물품을 수출할 때 8만 원만큼을 세금으로 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감싸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탄소 배출권 가격도 상당히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나무랄 게 없죠. 저 뭐 실적 부분들 저 작년에 실적 좋아졌고 예.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이제 대선 끝나면 모멘텀들 본격적으로 생길 거고 그다음에 뭐 이 친환경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일단 뭐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좀 됐고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급락하다가 작년 12월 초에 자, 여기 바닥을 한번 봤죠. 그리고 뭐 그보다 조금 아래선에서 일단 바닥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저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오려면요. 이런 이평선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내려와서는 탄력을 받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돌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1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2평선, 62평선의 저항을 이렇게 받는 모습인데요.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이동평균선 20선을 조금 돌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자, 다음 주 정도에는 그렇게 뭐 급락하지만 않으면 22평선 자체가 조금 위쪽으로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위에 또 62평선이 또 위에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당장 뭐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우리 시청자님 그냥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오래 보유하셨는데요. 예. 보유하신 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가도 별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모멘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뭐 위로는 저항선들은 조금 있습니다. 예. 저항선들은 조금 있는데 요게 12,000원대가 조금 넘어가면 또 저항선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뭐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대니까요. 네. 자,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세요. 보유하고 계시고 한 12,000원 정도 조금 넘어가고 그 근처 정도까지 가면 예. 그때 전에도 한번 문의해 주셨다 그랬는데 그때 한 번 더 문의해 주시면 그때 또 제대로 된 그 가격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략을 지금 뭐 예상하는 것보다 그때 가서 좀 보고 상황 봐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테니까요. 네. 자, 한 12,000원대 넘어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명확하게 판단을 딱 내리자라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이 종목이 실적, 모멘텀 다 오케이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를 이대로 해보는 전략, 그리고 한 12,000원에 근접했을 때, 매수 가격 근접했을 때는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네. 그거 물 타면 좀 안 됩니까? 아, 비중을 더 그렇다면 안 늘리는 돼요? 거 괜찮나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이 한 종목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 주식들 다른 것들도 많이 내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건 산업만 주식은 아니에요. 다른 쪽도 더 좋은 쪽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더 들어갔다가는 여기서 꽉 묶여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산업에서 수익을 낼 거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거 그냥 보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장님 일단 여기서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뭐 변화가 생길 때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중은 그대로 보유를 해보시고 12,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세요.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이건 산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고 두 번째 종목 지금부터 또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유튜브 종목입니다. 러브수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자, 이마트 볼까요? 16만 2천 원에 20% 비중입니다. 자, 이마트도 이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렸죠. 사실 지난해 요맘때쯤만 해도 거의 이제 20만 원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12만 8,500원까지 어느 순간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16만 원대거든요. 자사주 매입이 100만 주가 오늘 나와서 오늘 반등 조금 나왔는데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5%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 아직 많이 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과 비중 더 늘려도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이마트인데요. 주가 좀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앞으로 맞습니다. 전망과 함께 추가 매수 괜찮은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마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들 이제 쇼핑이라든지 그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 홈쇼핑이라든지 뭐 웹으로 이용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의 이동도 많이 없고 한데 이 물류적인 부분이 않습니까? 이마트 전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내수적인 심리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하방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끝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사실은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래도 이마트라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그래도 마트인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은 지금 우리 지금 증시가 2,600 지금 포인트까지도 지금 사실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하방에서 이게 잡아줄 수 있는 뭔가 큰 메리트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잠깐 빗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진단 키트가 한참 지금 이제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진단 키트를 먼저 검사하고 PCR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독감처럼 그렇게 형태이니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하다 보니 이게 완전 필요한 수요는 엄청 많은데 주가는 같이 심리적으로 동반을 하락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예, 지금 딱 이겁니다. 아하. 자, 의식주 관련된 소비재 관련된 거는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뭔가 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 이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지금 신도시 예컨대 지금 새로 막 생기고 GTX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신도시에 큰 쇼핑 단지라든지 쇼핑몰이 생기면 이제 이마트도 같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슈, 그런 강한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조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건데 제가 새로 뭔가 여기서는 만들어지면. 제가 왜 시청자분한테 이런 종목들이 일반 지금 많이 일반 시청자분들이라든지 투자가들 분들이 소비재 제품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추가 매수보다는요, 이게 언제 어디 끝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오늘도 기술적 반등 좀 했지만 5% 올랐지만 예. 조금 더 한번 지켜보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질학적인 지금 리스크가 워낙 크고 하니 그렇죠. 지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마트가 이 사실 우리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동네마다 다 있는데 불구하고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는데 진짜 사람들이 옛날만큼 카트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싣거나 하는 게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관망하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관망하는 거로 보고 저도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관망을 홀딩으로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은 정확히 홀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홀딩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마트 살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 금지 그리고 일단 관망해 보자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러버스위기님의 이마트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문의 주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또 유튜브 종목입니다. 서분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참 많은 분들께서 진짜 보고 계신 종목이죠.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정말 잘 갔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말
질주했던 종목인데 92,000원에 5% 가지고 계시네요. 자, 어느새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에 그래도 오랜만에 좀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아직 94,000원대입니다. 지금 한참 작았을 때 주가가 17만 원대였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카카오 앞으로 매도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나 여쭤보셨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 92,000원에 5% 갖고 계십니다.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카카오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자, 뭐 오늘 호재성 뉴스도 하나가 나왔죠. 네. 뭐 320만 주 정도 자사주 소각한다라는 얘기. 맞아요. 그런 얘기가 뉴스로 나왔는데요. 자, 뭐 그게 한 3천억 규모 정도 된다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사주를 보니까 한 1,200만 주 정도 있어요. 네. 좀 시원하게 좀 더 했으면 좋을 텐데 뭐 한 300만 주 정도밖에 안 한다네요. 예. 자, 이거 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경영진들 뭐 주식 상장된 거 그거 팔면서 주주들한테 얼마나 크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네. 얼마나 큰 피해를 줬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자사주 등 이렇게 1,200만 주 정도 있던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생각 같아서는 조금 좀 위에 많이 좀 이렇게 목표가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지금 뭐 그동안 여기서 조금 이 쌓였던 매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뭐 시장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예.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보시면 이쪽에 기관들 뭐쭉 해서 되게 많이 좀 매도를 했죠. 자, 여기서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기간에 되게 많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매도했던 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면 조금 올라오면 물려 있는 입장에서는 좀 올라오면 야, 좀 난 본전만 오면 좀 팔고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라갈 때마다 좀 매물을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 떨어질 때 각도가 보면 굉장히 가파르죠. 네. 자, 뭐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냥 훅 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를 보면 되게 밋밋하게 올라와요. 예. 자, 이 각도도 이렇게 반등 나올 때 각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최소한 뭐 더 가파르진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이런 거는 좀 맞춰줘야 되는데요. 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떨어질 때 각도가 훨씬 더 강하고 올라올 때 각도가 좀 상대적으로 되게 좀 밋밋합니다. 예. 거기다가 또 뭐 22평선은 지금 뭐 돌파가 돼서 그 위에 좀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조금 22평선의 지지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자, 22평선 자체도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빠지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은 조금 한순간은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이 62평선을 이거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질문해 주신 게 매도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뭐 조금 좀 올라가면 팔고 나오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자, 요거 10만 원 정도 그 정도라면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000이라는 그런 단위, 요 또 마디가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깼다가는 한번 또 이렇게 되돌려서 회복을 시켜주는 구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올해 초에 이 가격을 깼죠. 깼으니까 지금 뭐 그 밑에서 한참 헤맸는데요. 자, 요거 위로 한번 확인을 시켜줄 겁니다. 그렇다면 10만 원 이상은 한 번은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뭐 그때 좀 팔고 나오셔야지. 거기서 좀 더 봐야지 이렇게 하시다가는 잘못하면 62평선에 이 저항에 좀 이기지 못해서 재차 다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20선하고 60선 사이 답답한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런 방향성을 모색하겠죠. 자,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자, 10만 원 정도 돌파가 나온다라면 그 구간에서는 10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 자세히 좀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매도가 얼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너무 크게 보진 마시고 10만 원 정도 돌파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팔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네요. 자, 서분수님의 카카오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이번에는 또 전화 기다리고 계시네요. 바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예, 엑시콘이고요. 엑시콘이요. 네, 예, 15,000원에 30%거든요. 15,000원에 30%요. 네네. 네, 혹시 이거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이게 오래돼서 재작년 10월경에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기간은 꽤나 좀 이게 되신- 지금 예. 가지도 않고 홍보만 하다가 지금 밑으로도 빠지고 하는데 네. 제가 이거 할 적에는 기업 내용도 뭐 나쁘지 않고 전망도 좋을 것 같고 해서 했는데 네. 이렇게 긴 세월을 속을 썩이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엑시콘 항상 평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때 주가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항상 조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거기서 그냥 횡보하는 모습 계속 가져갑니다. 예. 자, 그래서 계속 행보하더니 이제 좀 예. 밑으로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뭐 모르는 악재가 있나 아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다. 될지 좀 궁금했어요. 자, 이게 저는 이게 가격 보고 그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꽤나 오래 갖고 계셨거든요. 그 답답한 마음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예. 자,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엑시콘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엑시콘. 근데 시청자분께서 진짜 세련된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 전문가들이 진짜 인정하는 종목이에요. 예. 자, 이 반도체를 만들면 검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일반적으로 테스트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이제 반도체고 워낙 고가 장비다 보니 고가 부품이다 보니 그냥 보통 테스팅 서비스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면 바이오로 따졌을 때 이게 잘 만들어진지 그걸 확인하는 거라면 얼마나 기술력과 돈과 시간과 투자했겠습니까? 자, 이 종목은요, 그냥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삼성이 지금 경기도 근처에 평택에 P1, P2, P3라고 해서 예. 지금 계속 반도체 공장 생성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가 만들면 검사 장비가 필요하죠. 예.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고덕 지구에 지금 국제 지구에 지금 많이 필요할 겁니다. 다 두 예. 번째. 또 삼성이 지금 또 미국에 공장을 또 짓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이든과 함께. 이거는 삼성이가 무조건 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악재의 흔들림도 불구하고 그래도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이 안에서 12,000원 위에 상방과 15,000원 우리 시청자 우리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지그재그 가면서 횡보 중이라고 봐야 돼요. 예. 크게 내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 않다. 맞아요. 이거는 그다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어찌 보면 그걸 더 캐치하시는 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종목은 우리나라는 이래나 저래나 아시다시피 반도체, 네. 조선, 어허. 자동차, 예. 철강 이 관련돼 있는 이 대형주들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연관되는 같이 함께하는 자생할 수 있는 종목은 꼭 가져갑니다. 예. 우리도 전문가들도 항상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보면 삼성이면 삼성의 하청업체, 그다음 밴드라고 그러죠, 밴드. 항상 가져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종목의 흐름도 알 수가 있고 주가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이렇게 알면 지금 이 말 못합니다. 지금 지금 잠깐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회사가요, 제가 한번 보시면 자세히 좀 볼까요? 네, 한번 좀 기업 한번 볼까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엑시콘에 대한 내용. 네. 자, 이 회사 지금 보시면 이 반도체 메모리 맞죠? 테스트하는 기계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음에 2022년까지 보시면 중국과 대만의 각 8개, 북미 6개, 유럽의 중동 3군데 등 이렇게 계속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 소비가 되고 전기차 섹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는 무조건 들어가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심지어는 로봇까지요. 그러면 그 장비, 그 부품이, 그 제품이 제대로 된 걸 하려면 이 테스트 기계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생산업체는 이걸 필요하니 지금은 조금 횡보하는 것은 숨고르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길게 한번 내셔보면 이 종목은
내년까지 가더라도 아. 상당히 우상방으로 해서 올라갈 종목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제가 혹시라도 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자 어머님 저랑 통화했는데요. 이게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네. 한번 이 종목은 반도체는 성공종, 후공종부터 시작해고 마지막에 랩핑까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그때 한번 하고 지금 이 종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보고 저도 살까 할 정도로 지금 그래요? 저도 흔들렸던 종목입니다. 예, 엑스콘 좋은 종목이고요. 예. 첫 번째 우량 기업입니다. 소형주지만 일단은 이 상당히 뭐 시가총액도 이게 1,300억. 어째 반도체 치고는 그렇지만 낮지만 자, 이 보면 이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자, 기술적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영업이익은 올해 조금 떨어졌네요. 네. 좀 떨어진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근데 매출액도 떨어져.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장이 들어서야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장을 들어서 당연히 납품하면 돈 받습니다. 예. 대기업이 다 계산해 줍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머니 걱정하실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단지 이제 대기업이 생산 라인이 생기면서 그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회사들은 좀 큰 시장을 좀 다양화를 해야 될 좀 오너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코스닥이고 우량 기업이니 저는 이 종목 괜찮고 세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20, 30대 젊은 이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들어가는 옥석주예요. 근데 어머니 그 미리 사셨다는 것도 깜짝 예. 놀랐습니다. 괜찮으니 조금 더 지켜보시고 향후 어떻게 나갈지는 올해 이제 바이든 이제 정부가 이제 삼성하고 같이 이제 예. 의견을 낳고 공장 부지까지 다 해놨으니 이제 그 차근차근 이제 시작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기가 필요하고 양하면 충분히 매출액 분명히 매출액으로 갈 겁니다. 네. 그럼 납품 금액, 납품 가로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거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이 종목 무조건 보유래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좀 고생했던 기간이 오히려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까지도 아주 길게 보유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잡아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엑시콘까지 살펴드렸네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이쯤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재필 전문가께 내일장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장 전략이죠. 자, 다음 주 전략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자, 시장이 뭐 엄청나게 빠졌다가 네. 또 뭐 영영 못 올라올 것처럼 막 그렇게 했다가 또 반등 나오고 반전에 반전을 막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자, 참. 이게 뭐 전쟁이라는 그런 예상치 못하는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변수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이 정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뭐 다우 기준으로 한 800포인트 정도 빠졌었고요. 그랬다가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야,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야, 이거 전쟁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이 50bp 못 올리겠네 금리를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해서 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럼 전쟁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네? 이런 부분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렇다 그러죠. 저쪽 뭐 돈바스 지역 이쪽에서 진군하는 사람들, 진군하는 군인들, 예. 그다음 크림반도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애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잘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네. 저 벨라루프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키예프 쪽으로 내려오는 쪽은 지금 뭐 상당히 좀 저항이 거세다 그래요. 그래서 뭐 미사일도 지금 원래 뭐 한 100발 정도 쐈대요. 네. 근데 안 돼갖고 뭐 지금 또 한 150발 이상 또 쐈다 그러는데 그래요? 예,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길게 갈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예. 근데 시장의 본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전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예. 인플레이션이죠. 자, 이 연준이 다음 주 3월 15일, 16일 날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그 전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네요. 다음 주 정도에 CPI가 나올 겁니다. 예. CPI가 나올 텐데 뭐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지금 2월 달 CPI니까 2월 달에 지금 유가도 뭐 저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좀 많이 올랐고 이 물가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요게 또 연준 통화정책회의 그 근처까지 가면 또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3월 FOMC 그 전까지는 일단 푹 빠지면 또 매수하는 그런 매수세는 살아 있으니까요. 자, 그때 전까지는 일단 빠졌을 때 사서 짧게 끊고 나오는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최인호 전문가께도 다음 주장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은 16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 안에 있는 좀 박스권을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아, 2600에서 2700이요? 2600에서 예. 2600에서 2700 박스권을 코스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되는데 일단은 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아직 지금 이렇게 여러 발의 총성을 돌리고 하지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중국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하락세는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가 보는 시점이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반복적으로 패턴이 샀다 팔았다 이게 매도 매수가 이게 반복적인 좀 지속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좀 반대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중대형주들이 좀 올라가 줘야지 우리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소형주들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올라가려면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에는 LG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그런 제재 압력, 그다음에 유럽의 제재라든지 유엔의 제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단 우리에게 타격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당연하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지만 더 빨리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이 그리고 장세는 조금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닐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개별 장세로 움직이는데 약간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깜짝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리오프닝도 뭐 항공이라든지 뭐 여행도 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구용 치료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전쟁 때문에 약간 줄는데 네. 지금 사상 최대 전 세계 최대점도 한번 찍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 있는 삼상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에너지 아까 고체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곡물 비료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좀 많이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이 보험이나 금융 쪽도 소폭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다음 주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빨리 일단 전쟁이 좀 안정화되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이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략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좀 마무리 짓기 전에 최인호 전문가님, 오늘 진시진과 함께하는 첫날이었는데 예.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각오 한마디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예.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 전문가님 훌륭한 전문가님과 우리 아나운서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예. 좀 다음부터 잘 열심히 해서 아무튼 네. 더 우리 시청자분께 좀 뭔가 성토할 수 있는 좀 히든 글을 가져와서 네.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하고 또 정확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진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밤 9시에도 미스터 진단과 함께 이번 주 마지막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미리 진단 접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